네, 안녕하세요. 투자론의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널리 쓰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방법이죠. 바로 비교 집단 가치 평가에 대해서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고민 아닐까요? 내가 지금 사려는 이 주식, 과연 지금 이 가격이 괜찮은 걸까? 너무 비싸게 사서 소위 말하는 물리는 건 아닐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 개념들을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먼저 가치 평가의 기본 원리가 뭔지 알아보고, 이어서 가장 핵심 지표인 PER, 그리고 그 한계를 보완해주는 PEG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다음으로 PBR, PSR 같은 다른 렌즈들로 시야를 좀 넓혀보고요. 숫자 너머의 진실까지 파헤쳐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나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어떤 주식이 비싼지 아니면 싼지를 판단하려면요, 먼저 그 주식의 내재 가치,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시장 가격이랑 비교해보는 거죠. 바로 이 내재 가치를 추정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그럼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수많은 지표들 속에서 길을 잃기 정말 쉽거든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첫걸음은요, 바로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그리고 그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볼 지표는 바로 PER,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아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가장 많이 들어본 가장 유명한 가치 평가 지표일 거예요. 이건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부터 개인 투자자까지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어 같은 거죠.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죠. PER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 우리가 보통 EPS라고 부르는 걸로 나눈 값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1원의 순이익을 낼 때 투자자들이 그 대가로 몇 원까지 돈을 낼 의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PER이 20이다? 그러면 이익 1원당 20원의 가격표가 붙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주가는 137.41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는 4.31달러였어요. 주가를 EPS로 나누면 PER은 약 26.16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숫자 자체가 아니라 비교입니다. 표 아래를 보시면 당시 S&P 500 기업들의 평균 PER이 21이었거든요. 이것과 비교하면 어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평균보다는 다소 높게 평가받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와, 정확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요. PER이 낮으면 무조건 싸다 하고 높으면 비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 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기대되는 회사는 당연히 현재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 성장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변수를 고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가 바로 PEG입니다. Price Earnings to Growth Ratio. PER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아주 똑똑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PE 계산법도 간단해요. 우리가 방금 구한 PER을요, 그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로 한 번 더 나뉘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비싸다고만 보였던 주식이 알고 보니 그 엄청난 성장률에 비하면 오히려 합리적이거나 심지어 저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볼까요? PER만 보면 시장보다 비싸 보였죠. 하지만 성장률까지 따져보니까 PEG가 2.16이 나왔어요. 그런데 당시 정보기술 산업 평균 PEG는 무려 10.26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PER은 높았지만 성장률까지 감안하니까 오히려 산업 내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PER의 한계를 넘어 성장성까지 고려하는 PEG의 힘입니다. 물론 PER과 PEG, 이 두 가지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가치 평가라는 건 여러 각도에서 기업을 비춰보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렌즈들도 활용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PBR과 PSR입니다.
PBR은 주가를 주당 장부 가치로 나눈 건데요. 이걸 파격 세일 가치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 만약 PBR이 1보다 낮다면 이론상으로는 이 회사를 통째로 사서 자산을 다 팔아치우는 게 현재 주가보다 더 비싸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 신호이기도 하죠. 반면에 PSR은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눕니다. 이건 아직 이익을 못 내는 성장 기업들, 예를 들어 스타트업 같은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나 영향력의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하하, 그렇게 간단하면 우리 모두가 워렌 버핏을 되었겠죠? 절대 아닙니다. 이 숫자들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에요. 정답을 알려주는 마법 구슬이 아니란 말이죠. 특히 PBR 같은 주표를 볼 때는 아주 중요한 함정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장부 가치의 한계입니다. 회계장도에 적혀있는 그 숫자가 기업의 진짜 경제적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회계장부상 자산 가치는 대부분 과거에 얼마를 주고 샀는지에 기반한 역사적 원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년 전에 10억 주고 산 땅이 지금 100억이 되었더라도 장부에는 여전히 10억으로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산 가치와 계속 기업 가치를 구분해야만 합니다. 장부 가치는 기업을 다 조각내서 팔았을 때의 가치, 즉 청산 가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그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하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이 계속 기업 가치가 우리가 진짜로 알고 싶은 진짜 가치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PER, PBR 같은 여러 지표들로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저평가된 주식을 딱 찾았다고 해서 분석이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분석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서 이걸 지금 사면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라는 마지막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즉, 나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죠. 슬라이드에 간단한 공식이 하나 보이죠? 내가 투자한 돈 대비 미래에 받을 배당금과 주가가 올라서 벌 돈을 합친 것. 이게 바로 나의 최종 수익률, 즉 기대 수익률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내 수익은 딱 두 군데서 나와요. 하나는 회사가 이익을 나눠주는 배당금, 다른 하나는 주가 자체가 오르는 데서 오는 시세 차익.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나의 총 기대 수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주식을 48달러에 샀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1년 뒤에 배당금으로 4달러를 받고 주가는 52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보죠. 그럼 총 수익은 얼마일까요? 배당금 4달러에 시세 차익 4달러, 52 빼기 48, 이걸 더하면 총 8달러를 벌게 되겠죠. 이걸 내가 처음 투자한 원금 48달러로 남으면 나의 기대 수익률은 16.7%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가치평가는 절대적인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시장 평균이나 같은 산업 내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과정이라는 것. 둘째, PER, PEG, PBR 등 하나의 지표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지표를 함께 보면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셋째, 회계장부의 숫자와 실제 경제적 가치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은 결국 내가 이 가격에 샀을 때 만족할 만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가치평가에 아주 강력한 도구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차례예요.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분석해보고 싶은 첫 번째 기업은 어딘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찾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는 시작될 겁니다.